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유한양행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제가 투자하게 된, 뭐라고 할까요? 투자를 생각하게 된 그런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왜 이 회사를 투자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한양행에 투자하게 대해서 자세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성장성이 어떻고, 회사의 대주주나 이제 임원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이런 것들은 블로그나 유튜브의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요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대충 어떤 정도의 시나리오로 어떤 정도의 그러니까 몇 배 정도의 주식을 성장을 하고 어떻게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 대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무상증자, 그러니까 100주당 유한양행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5주를 무상증자 배당을 하죠. 무상증자 배당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신약 개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신약 개발로 인한 이제 회사의 성장성이 가장 큰 두 가지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한양행의 이 회사의 주식을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무상증자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약 25만원 정도, 유한양행 지금 주식 가격이 22, 3만원 정도 하죠. 22, 3만원 정도 하는데, 보시면 현금 배당이 1,600원, 1,700원, 1,800원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0.78%, 높게 보면 1%까지의 이제 배당을 하고 있죠. 이런 배당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상증자입니다. 이제 뉴스 공시에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유한양행 보통주 한 주당 신주 0.05주 배정 무상증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으면 5주를 연말에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유한양행은 역사가 깊습니다. 제가 알기로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한 5년, 6년 전에 정부에서 약가이나 이슈가 있을 때 한동안 한 3년 정도 무상증자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이정희 사장이 대표로 바뀌면서 3년 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 말에도 이제 무상증자를 실시해서 요번에 1월 22일이 되면은 또 이제 작년에 실시했던 무상증자에 대한 주식 수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은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에 작년에 12월 말에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올해 이제 1월 22일이 되면 주식 수가 5주가 더 들어와서 이제 105개의 주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요 컨셉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냐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이렇게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표를 만든 이유가 제가 요거를 대충 그때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보고 투자를 결정을 해서 한 2년 정도 투자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시나리오를 원래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모아가고, 지금도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모아갈 생각인데, 그 모아가는 거는 이제 매년 주식을 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제 올해나 작년에 한꺼번에 돈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 어떤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가가 제가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가가 23만원, 22만원, 좀 최저가일 때는 20만원도 가는데요. 그냥 이제 25만원에 이렇게 0년차가 이제 투자를 한 연도죠. 25만원의 주식 수량 200주를 투자해서 25만원 곱하기 200 하면 5천만원이죠. 이제 5천만원을 투자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 투자 스토리는요. 그냥 올해 딱 투자를 딱 하고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정은 매년 현재와 동일하게 무상증자와 현금 배당은 계속해서 실시한다는 가정입니다. 그 배당률은 5%로 계속 유지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무상증자를 시행하지 않거나 하면 스토리가 또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정은 주가가 뭐 약간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가가 25만 원으로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주식 수량은 200주에서 이제 내년이 되면 100주당 5주를 무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10주가 늘어나죠. 그래서 210주가 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수식에 보시면 1.05배가 돼 있죠. 이렇게 수량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차가 되면은 주식이 200주였던 게 325주가 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투자금은 처음에 25 곱하기 200주에서 5천만 원이었는데 25 곱하기 325주에서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 배당이 한 뭐 7% 정도, 1%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현금 배당이 제 생각에는 5천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세금도 떼고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30만 원씩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10년이면 300만 원이죠. 그럼 여기 요 지금 8,100만 원과 이 300만 원을 합친 요 금액 요 초록색으로 표기하는 8,444만 원이 10년 후에 5천만 원을 지금 유한양행에 투자했을 때 얻는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과연 투자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서 제가 다른 투자 수단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금 2%로 가정을 하고 10년 차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02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2%의 이익으로 계속 재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 2%일 경우에는 6천만 원, 투자금 3%일 때는 이제 6,700만 원의 투자금이 변동이 됩니다. 근데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은행에 투자 안 하시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부동산을 엄청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건물을 갖고 있다. 연예인이나 또 어떤 부자가 상가나 빌딩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버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 10억씩 뭐 월세가 5억, 1억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건물 값이 비싸기 때문에 1억, 2억, 3억씩 나오는 거지 그 수익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관리비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익률 5% 정도면은 정말 좋은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가 그 정도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이 했을 때 기대되는 시세 차익은 뭐 이제 8,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그러면은 이렇게 딱 봐도 이제 8,400만 원 우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훨씬은 아니고 약간 능가하는 수준이죠. 근데 제가 좀 이제 가정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보수적인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시나리오는 정말 운이 없을 경우에 뭐 유한양행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어떤 신약 가치는 물론이고 회사 자체의 성장 가치도 거의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회사의 성장성은 어떻게 될까라고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성장이 이렇게 보는 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 어떠한 분들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아닌 거 아니냐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을 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좀 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가 그 회사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전에 지금까지 기록해왔던 성장 수준의 성장을 가정하는 것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전 10년 동안 회사가 두세 배 성장을 했고 지금도 회사가 그 정도의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회사의 뭐가 과거와 지금이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너무 많이 바뀌긴 하지만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처럼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렇게 신흥 국가들이 있어서 인건비에 밀리고 이런 산업 계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촉망받는 우리나라 뭐 제약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과거의 성장 정도를 보면서 지금의 성장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0년이죠. 2020년의 주가가 대략 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0년 전인 한 2010년 정도의 주가를 보면은 이제 3만 원에서 뭐 한 13만 원, 13만 원, 뭐 11만 원, 12만 원, 뭐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만 원. 그러면은 대충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죠. 회사가. 2배 가까이 생겨하고 그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에서 2000년에는 가격이 얼마였죠? 2000년에는 가격이 한 17,000원 정도였는데 2010년에는 한 12, 3만 원 정도니까 한 8배 정도 성장을 했죠. 물론 이제 회사가 이제 이때는 저희가 정말 고도 산업기였고 이제는 이제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10년 동안은 유한양행은 어떤 신약 개발이나 이런 이슈보다는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특허가 있는 그런 약들을 그렇게 판매하는 그런 유통의 개념이 강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8배 정도의 성장률이 한 2배 약간 못 미치는 성장률로 둔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 이제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연 앞으로의 10년은 유한양행은 어떨 것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정희 대표가 바뀌면서 회사의 체질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유한양행 관련 기사를 한번 쭉 찾아보시면 회사의 흐름이 어떻게 회사의 그 성격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투자를 감행하고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고 신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악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독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뭐 리스크가 없는 사업으로 무난하게 그냥 쭉 흘러갔다면 그러는 동안 이제 한미약품이나 뭐 이런 다른 예를 들어서 뭐 회사들이 되게 성장을 할 수 셀트리온이나 이런 신흥 회사들이 정말 업역이 엄청난 유한양행보다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오히려 도구로 작용해서 유한양행은 뭐 2배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유한양행이 바뀌기 시작했고 뭐 앞으로 2년 3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2년 3년은 잘 모르겠지만 10년 정도 후에는 그러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25만 원의 흐름인데 10년 후에는 과연 유한양행의 회사가 얼마나 성장을 했겠느냐. 예를 들어서 2배 성장해서 이제 주가가 50만 원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50만 원이 됐다고 보면 5천만 원이었던 원금은 1억 6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어떨까요? 30만 원이면 어떨까요? 1억이 됩니다. 뭐 10년 동안 2배죠.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0년 동안 2배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신약이 정말 개발이 됐다고 해서 80만 원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2억 6천만 원입니다. 5배죠. 그리고 만약에 100만 원까지 성장을 했다. 그러면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유한양행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성장했던 그런 경우에 한 8배 정도 성장을 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8배면 25만 원에 곱하기 8배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이죠. 6억 5천만 원입니다. 뭐 제가 볼 때 뭐 30대 중후반 뭐 중후반이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40대 분 또는 또 젊어서 대학생이지만 정말 일을 과외나 이런 것들 하시고 사회 초년생들은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물론 너무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25년 동안에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이란 30 정도의 28이나 30 정도의 회사에 입사해서
뭐 한 2, 3년 정도 5천만 원을 열심히 모았다. 근데 이 5천만 원을 유한양행에 묻어놓고 없는 셈 치는 거죠. 그냥 이런 시나리오대로. 그러는데 만약에 유한양행이 정말 10년 후에 뭐 셀트리온이랑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10년 동안 그 성장기에 신약이 성공해서 뭐 진짜 2, 30배 뛰었을 겁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5만에서 8배가 돼서 200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6억 5천만 원, 7억이죠. 거의 7억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억이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 주식 수량이 325주가 아닙니까? 325주면 여기에 다시 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25주에 0.05 곱하기 325 하면 이제 16주 정도 됩니다. 16주면은 200만 원이면은 이제 한 200만 원이 16주면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의 주식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를 뭐 팔아가지고 일부 팔아서 생활하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회사가 얼마 정도의 성장할지에 대한 가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4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실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래도 50만 2배는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요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유한양행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드리거나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닙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정말 제가 주식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이 회사가 정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미래에 얼마가 될까, 몇 년 차 정도에 얼마가 될까라는 것들을 가늠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이렇게 뭐 약간 알 수 없는 말보다는 이렇게 수치화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회사에 투자하실 때 정량화해서 정확한 수치값들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또 이런 것들 다른 투자수단과의 비교나 또는 동일 업종 내에 다른 회사의 성장성과도 비교해서 어디에 성장하는 게 낫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투자를 하신 이후에도 뭐 계속 주가가 떨어져도 투자를 이어간다든가 이럴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유한양행을 매수나 매도 추천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요것을 제가 판단하게 된 이런 흐름만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이런 흐름들을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